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6월 26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 직전 대통령 복이 없는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대통령들은 이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전직 대통령들을 그때 청와대 시절에 청와대를 초청을 해서 서로 어떤 경험담을 공유를 하고 또 훈수를 하기도 하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같은 진영이 아니더라도 상대 진영의 대통령이라도 서로 충분히 예우를 해주면서 대화를 나누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직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국정 운영에 해방을 놓는 그런 일 간혹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극심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전직 대통령 복이 정말 없다. 전직 대통령은 문재인이죠. 자, 문재인 떠나면서 여러 가지 알박기를 해놨습니다. 공공기관장,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문재인 때 임명했던 사람들, 문재인 때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수십 명씩 남아서 아직 이 임기도 창창히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인들이 알아서 빠져야 되는데 그냥 배째라 하는 식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아무 일도 안 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운영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만 받아가는 그런 후한무치한 행동을 하는 공공기관장들, 감사들 지금 수두룩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자, 정부 안에서도 장관급 부처, 장관급 행정부 안에서, 범행정부 안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2명이 있었죠. 하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두 사람이 버티고 있었는데 400일 동안 알박기를 한 채로 버티고 있었는데 마침 한 사람은 임기가 다 됐고 한 사람은 이 범죄 혐의가 발각이 돼서 두 사람 다 사실상 이제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한 사람은 물러났고 한상혁은 물러났고 전현희도 모레 물러나는데 임기가 다 돼서, 자, 그래서 그 후임자가 채워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출범한 지 1년 만에, 1년이 넘었어. 1년 한 달 만에 지금 정부를 완전체 내각을 구성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1년 한 달이 지나서 얼마나 심하게 알박기를 해놨으면은, 그리고 알박기 해놓은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서로를 아마 독려를 하면서 했을 겁니다. 우리 나가면 안 된다. 너 나가면 나도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일들, 아주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도 상당히 많았죠. 그 상황에서 일단 문재인 정부 출신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 수장이 이러면 29일 날 지명이 됩니다. 29일 날 그때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로 돌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 그리고 한 10개 부처 차관을 교체를 하면서 일종의 개각 효과를 내는데, 거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김홍일 부산고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입니다. 지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그리고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동관, 예정된 대로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지금 각각 내정된 상태고 그때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완전체 1년 넘게 걸려서 겨우 정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넘게 걸려서 윤석열 정부 행정부의 완전체가 이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도 아직도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뭐냐면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내정을 하면은 바로 임명을 할 수가 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논란, 이거 2015년에 다 걸려졌던 것, 정교조 출신 교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그 일이죠. 이걸 가지고 또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논란이 예상되고 좀 또 어거지를 쓰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 하고 나서 투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하면 그만이죠. 그래도 그 시간이 좀 걸리고 약간의 또 파열음이 불가피한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완전체 1년
넘은 시점에 일단은 구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정 운영도 상당히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그 한상혁 그리고 전현희 이 두 사람은 이 국무회의에도 처음에는 뭐 막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배제를 시켰죠. 이 국무회의 참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 업무 보고도 배제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도 버텼기 때문에 일종의 불편한 동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정리가 되게 됐죠. 이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은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이 배석을 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죠. 2008년에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에 참석을 했는데 배석자로. 그런데 이 두 위원장 참석하지 말도록 정부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게 사실상 사퇴 압박인데 뭐 본인이 알면서도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전현희는 이제 임기가 다 돼서 모레 나갑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 감사를 그 결과를 보면은 뭐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대로 정상 근무도 하지 않았고 정상 근무를 한 날보다 지각한 날짜가 더 많았다. 그리고 뭐 어떤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편파적으로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들통이 났죠. 윤 정권에게 유리하도록 문재인 정권에게 유리하도록 또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는 불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권익위를 운영을 해왔는데 자 오늘 또 퇴임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뭐 바다의 딸이다. 통영에서 태어났고 부산 근처에서 자랐다. 그래서 핵 오염수 저지 나서겠다. 또 이런 소리 하면서 뭔가 논란을 일으킬 그 준비를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또 우회적으로 밝혔는데 그것에 뭐 출마하든 말든 본인의 그 생각이지만 자 지금 알박기에서 400일 동안 버티고 나서 이제 또 뭐 후쿠시마 괴담 놀이에 선동에 가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TV조선 정인 점수 TV조선 점수를 그 낮게 조작했다가 지금 들통나서 불구속 기소돼 있죠. 오늘 첫 재판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시켰는데 면직이 부당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또 기각당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앞으로 이 새로운 그 수장을 맡는 두 기관 국민권익위원회와 방통위원회는 역할 기능을 지금 다시 정립을 할 텐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도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특히 공영방송, KBS, MBC,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 좌파 매체들, 라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좌파 매체들이 완전히 이 편파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내용을 가지고 계속 다루고 있죠. 패널 편성도 그렇습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당장 할 것은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른바 방송개혁 그 드라이버, 방송개혁을 위한 드라이버를 걸면서 이 방통위원회의 자체 권한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완전체를 가지고 정부를 좀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조성이 됐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방통위입니다. 방통위 1년 이상 각종 괴담, 왜곡, 선전선동 무슨 그리고 지금 방통위가 들었으면은 정말 이 소위 그 유튜버 중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 더 탐사, 열린공감 TV 이런 것들, 청담동 가짜 뉴스 이런 데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이 법령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 이동관 그 내정자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